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아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리뷰로 왔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이고요. 에이수스의 ROG 스트릭스 G17입니다. 제품은 꽤 오래전에 구매했어요. G마켓 빅스마일데이 때 샀으니까 한 5월 중순에 구매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구성품은 노트북 본체, 배터리, 설명서와 보증서가 끝이에요. 200만원 가까이 하는 게이밍 노트북답게 패키징에도 신경을 썼더라고요. 처음에 패키징을 열면 이렇게 노트북이 살며시 올라갑니다. 요즘 전자제품들이 많이 보여주는 패키징 방식인데 실제로 겪어봤던 건 처음이었거든요. 생각보다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사로 같이 왔던 에이수스 백팩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넓고 노트북을 넣고 다니기도 좋아서 노트북을 구매하실 계획이라면 사은품도 한번 체크해보시길 바랄게요. 전체적인 색상은 게이밍 감성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레이 톤이 적용됐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상판에 있는 ROG 로고죠. 처음 구매하기 전에는 아무리 게이밍 타이틀이 붙었어도 약간 이 로고가 좀 너무 크고 투박하고 촌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꽤 고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전원을 켜면 불도 들어와요. 로고에 LED 감성을 살린 건 너무 좋아요. 게이밍 제품들의 경우에는 데스크탑처럼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전면 로고는 이런 분들에게 감성까지 챙겨줄 수 있겠죠. 그리고 좌측에는 여러가지 패턴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칫하면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 패턴이긴 한데 패턴들의 모양과 크기가 약간씩 다른 디테일들을 적용하면서 꽤 괜찮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G17의 뒤쪽에는 아머캡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ROG 스트릭스 라인업에 적용되어 있는 디자인인데 제품의 포인트로 선택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질감이라서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노트북을 열었을 때 살짝 보이는 아머캡과 같은 라인에 불규칙하게 보이는 송풍 구멍도 꽤 고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뒷면 하단에는 아머캡에서 봤던 똑같은 형광색의 러버 패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ROG 문구가 새겨있는 러버 패드와 앞쪽에 2개까지 미끄럼 방지는 차고 넘치게 있어서 노트북을 쓸 때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해줍니다. 그리고 좌측 A타입 USB 포트 2개, 3.5mm 이어폰 단자가 있고요. 후면에는 HDMI와 램 포트, 그리고 USB-C 타입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답게 HDMI, 램 포트 같은 것들이 후면에 있는 건 정말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만 USB-A 타입이 좌측에만 구성되어 있는 건 약간 아쉬웠습니다. 이러면 마우스를 연결할 때 좌측으로 해서 뒤쪽으로 돌려야 하는데 이러면 후면 포트에 있는 다른 선들과의 간섭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마우스의 선도 좀 짧아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우측 포트 구성이었으면 어땠을까 싶긴 해요. 물론 우측 포트의 구성이면 마우스의 이동거리가 좀 짧아지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좌측 하나 우측 하나 이렇게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키보드는 넘버패드까지 포함되어 있는 풀사이즈고 게임을 할 때 자주 쓰는 WASD에는 반투명 키캡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게이밍 제품답게 키보드 LED 역시 포함되어 있고요. 하단에도 LED 라이트 바가 적용됐는데 게임을 할 때나 전원 충전을 할 때 켜집니다. 직접적으로 LED가 보여서 좋다기보다는 바닥에 비춰져서 올라오는 은은함이 꽤 예쁩니다. 정확하게는 예뻤었죠. LED 라이트 바가 언제부턴가 안 나오더라고요. 찾아봤더니 하단의 LED 라이트 바는 단자가 잘 빠져서 꺼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LED를 크게 막 신경 쓰는 타입은 아니어서 그냥 냅두고 쓰고 있습니다. 키보드 아래 터치패드도 굉장히 큰 사이즈고 잠금 역시나 가능하고요. ROG 스트릭스 G17은 IPS 패널, 17인치 QHD 240프레임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게이밍 노트북이다 보니까 저는 최대한 큰 디스플레이를 선택했어요. 17인치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15인치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디스플레이의 최대 밝기는 300니트로 눈부시게 밝지는 않지만 사용하기에 어려운 정도는 전혀 아닙니다. 라이젠 6800H, RTX 3060, TGP 140W, 16GB 램에 M.2 SSD가 적용됐습니다. 기본 램은 8GB였는데 저는 여기에 8GB를 더 추가해서 16GB가 된 거고요. 그래픽카드가 좀 아쉬우신 분들은 여기에 상위 모델인 3070 Ti가 탑재된 제품도 있어요. 사실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게 전원을 100% 연결해서 쓴다고 해도 일반 데스크탑과 비교했을 때 제 성능을 보여주는 건 쉽지 않죠. 그래도 올 초에 암드와 인텔에서 발표한 노트북용 프로세서가 꽤 괜찮게 출시가 됐어요. 노트북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 대비 성능을 많이 끌어올리면서 올해 노트북을 구매하려고 계획하신 분들이 아마 꽤 많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AMD의 6800H를 선택했습니다. 인텔의 CPU도 고민을 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AMD 6800H 램브란트로 왔어요.
여기에 17인치다 보니까 그래도 QHD는 쓰고 싶더라고요. 이제 FHD와 QHD의 체감이 17인치에서는 좀 나타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17인치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는 RTX 3060으로 잡고 TGP 120 이상으로 서칭을 했는데 여러가지 노트북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할인 제일 많이 해주는 걸로 샀습니다. 제가 G마켓 빅스마일데이 때 구매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 그때 나왔던 여러가지 그 게이밍 노트북들이 많이 할인했었는데 6800H나 인텔의 최신 프로세서를 탑재한 노트북들은 대부분 할인을 안 했었어요. 거의 다 한 세대 이전의 CPU들이었고 최근에 나온 저전력 프로세서를 탑재한 모델은 거의 얘가 유일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그 빅스마일 시즌에 이 노트북이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는 인기 1위였을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노트북 배송 언제 해주나요? 문의글 엄청 많고 그랬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은 모델이라는 거겠죠. 내부에서의 디테일한 설정은 모든 게이밍 노트북들이 그렇듯 자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드는 크게 3가지, 사일런트, 표준, 터보 모드로 나뉘어요. 사일런트 모드는 성능과 소음을 최대한 억제한 모드로 영상 시청이나 웹서핑에 적당합니다. 터보 모드로 하면 성능과 쿨링을 최대한 발휘한 비디오 게임이나 영상 편집을 할 때 사용되고요. 버튼만 누르면 간단하게 모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CPU 사용량이나 GPU 사용량, LED 세팅, 매크로, 시스템 변경 등 노트북의 전반적인 기능과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패널도 있어요. 게이밍 노트북이기 때문에 벤치마크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먼저 시드벤치 R23 테스트에서는 싱글코어 1487점, 멀티코어 14093점이 나왔고 그래픽카드 성능 테스트를 위한 3D 마크 테스트에서는 타임스파이 8420점, 파이어 스트라이크 2447점을 보여줬습니다. 게임 프레임 테스트에서도 LOL은 최대 옵션 기준으로 평균 140프레임 이상을 잘 방어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경우에도 100프레임 이상 계속 뽑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온라인 게임들은 대부분 완전 울트라 옵션으로 해도 최소 60프레임 이상은 방어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디오 게임의 경우에는 사이버펑크와 레데리2 벤치마크 테스트를 했는데 QHD 중상업 기준으로 평균 5-60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QHD에서 이 정도 퀄리티라면 게이밍 노트북 기준으로 저는 괜찮은 성능이라고 생각해요. 라이젠 6800H의 RTX 3060 TGP 140W인 만큼 웬만한 고성능 비디오 게임들도 무난무난한 규모로 돌아갔어요. 영상 편집도 나쁘지 않게 잘 됐고요. 이 정도 사양이면 진짜 막 헤비하게 비디오 게임들 무조건 풀 고사양으로 돌려야 돼 이런 것만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쓰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무리 없는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발열과 소음이죠. 고사양의 게임들을 하다 보면 내부에 있는 열이 손가락으로 전해질 정도로 막 뜨끈해지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쿨링팬이 미친듯이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을 시끄럽게 하는 게 게이밍 노트북의 가장 큰 단점이죠. ROG 스트릭스 G17도 이걸 완전하게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발열은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내부에 발열을 시켜주는 히트파이프의 설계가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게다가 큼직한 팬까지 들어가 있어서 발열을 잘 잡아주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음은 굉장히 컸어요. 아무래도 고사양 노트북이고 발열을 잡기 위해서 팬의 사이즈도 약간 좀 크다 보니까 소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게이밍 노트북들을 막 많이 써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이 ROG 스트릭스 G17이 보여주는 소음이랑 비슷할 거예요. 영상 시청이나 웹서핑에서는 소음을 잘 잡아주는 사일런트 모드로 플레이를 했을 때 굉장히 조용하지만 고사양 게임을 해야 할 때 쓰는 터보 모드에서는 꽤 시끄러운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아마 이어폰이나 헤드셋 없으면 좀 신경이 많이 쓰일 거예요. 저도 게임하면서 이게 괜찮은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제가 게이밍 노트북 되게 오랜만에 써서 그런 걸 거고 기존에 쓰시던 분들은 이 정도면 적당하네, 괜찮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ROG G17에는 먹스 스위치가 들어갔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의 가장 큰 단점인 배터리 타임을 위해서 최대 성능을 조절하는 스위치예요. 문서 작업이나 영상 시청을 할 때는 고사양의 그래픽 카드가 전혀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외장 그래픽을 쓰지 않고 CPU에 포함되어 있는 내장 그래픽만 활용해서 전력 소모를 줄이는 거죠. 덕분에 발열과 소음을 잘 제어하고 좀 더 많은 배터리 타임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MUX 스위치를 하이브리드로 하고 외장 그래픽을 끈 상태에서 내장 그래픽으로만 영상 시청을 했을 때는 약 6시간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외장 그래픽을 켜고 고사양 게임을 플레이할 때는 한두 시간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다른 게이밍 노트북들을 많이 써보진 않았지만 이 정도 사운드 성능이면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할 때 몰입을 방해하는 진짜 그 저렴한 사운드의 수준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게이밍 노트북에서 존재의 이유를 잘 모르겠는 게 바로 웹캠이에요. 사무용 노트북들이야 화상회의처럼 캠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게임을 할 때 캠이 필요한 경우는 제 경험상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캠 때문에 상단의 베젤이 두꺼워지면서 노트북이 못생겨져요. 그런데 G17에는 상단에 캠이 없기 때문에 심플하고 예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게임할 때 캠은 필요 없지만 마이크가 필요한 경우는 많잖아요. 이 제품은 노트북 안에 내장 마이크가 포함되어 있고 AI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목소리 그리고 들리는 목소리에 불필요한 배경 소음을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최근에 게이밍 노트북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단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제품도 그 중에 하나고요. 이제는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CPU와 그래픽카드의 성능과 먹스 스위치, 발열 해소 등 여러가지 단점들을 잘 보완한 제품입니다. 어쨌든 괜찮은 게이밍 노트북들을 찾는다 하시는 분은 이 제품 ROG 스트릭스 G17을 추천드리고요. 비슷한 사양에 가격이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QHD에서 FHD로 한 단계 낮추시면 꽤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곧 다가오는 빅스마일데이 때 할인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마 6800H나 인텔의 새로운 CPU 이런 것들도 할인한 게이밍 노트북들이 많이 판매될 수 있으니까 저라면 그때를 또 노려볼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